혹시 그 사람 어떻게 여길? 20년 만에 그 남자가 나타났다. 장례식장 입구가 갑자기 술렁이고 검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가 들어섰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약혼을 깨고 사라졌던 그 남자가 오열한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집안이 무너졌다. 그가 꺼낸 낡은 메모지. 아버지의 글씨였다. 준호야, 내가 대신 나쁜 사람이 될게 해. 이게 무슨,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딸을 지키려 미움을 짊어진 아버지의 선택.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실의 시간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자정이 넘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난 지 2시간. 이제 정말 혼자였다. 국화 향이 목을 조였다. 향 냄새가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다. 서윤은 영정사진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서동수 78세 환하게 웃는 얼굴. 거짓말. 서윤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이렇게 안 웃으셨어.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등이 굽어 있었다. 좁은 인쇄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환한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특히 지난 20년은 다시 사랑해라. 병실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산소호흡기 너머로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대답은 없었다. 영정 속 아버지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서윤은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안에서 지갑을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0년 전 28배 서윤. 앞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 강준호. 재벌가 외동아들. 약혼자였던 남자.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다. 우리 그만하자. 약혼식 일주일 전에 받은 문자. 단 6글자. 3년 연애가 그렇게 끝났다. 그날 밤 어머니가 쓰러졌다. 충격이었다. 가게 권리금은 날아갔다. 2년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아버지와 서윤 단둘만 남았다. 아버지는 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요? 서윤이 사진을 구겼다. 왜 다시 사랑하래요? 20년 동안 서윤은 준호를 증오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손이 떨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말했다. 미움으로 살지 마라. 다시 사랑해라. 왜? 서윤은 사진을 다시 펼쳤다. 구겨진 준호의 얼굴이 보였다. 환하게 웃던 그때의 서윤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거짓말이었다. 다 거짓말이었다. 아버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신 거예요? 영정 속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서윤의 시간은 20년 전에 멈춰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부고를 본 지인의 문자. 서윤은 읽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다. 48년을 인쇄소 주인으로 산 아버지. 마지막 20년은 딸 하나 지키려고 버틴 시간. 서윤은 이제야 알았다. 너무 늦게. 아버지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다. 처음이었다. 장례식 내내 울지 않았던 서윤이 이제야 무너졌다. 정말 미안해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마를 바닥에 댔다. 울음이 터졌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서유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또 늦은 조문객이겠지. 상관없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멈췄다. 영정 앞에서 아버님, 낮고 떨리는 남자 목소리. 서윤의 몸이 굳었다. 이 목소리. 20년 만에 듣는 이 목소리. 죄송합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흰머리가 섞인 머리. 깊게 패인 눈가. 하지만 20년 전 그 얼굴 그대로. 강준호.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영정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윤의 세계가 멈췄다. 저 사람 누구야? 장례식장 입구가 술렁였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들어왔다. 심장이 멈췄다. 강준호 20년 만이었다. TV에서 보던 뉴스에서 보던 얼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IT 업계의 전설하지만 지금 그는 화면 속 모습과 달랐다. 수척했다. 흰머리가 섞였다. 눈가가 깊게 패였다. 강준호 아냐? 맞아. 그 사람.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친척들이 수군댔다. 준호는 시선을 무시했다. 곧장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준호의 어깨가 흔들렸다. 고개를 숙였다. 이마를 바닥에 댔다. 주먹으로 마루를 쳤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열이 터졌다.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다. 저 사람이 그때 그 집 아들. 20년 전에 약혼 깨뜨린. 속삭임이 퍼졌다. 서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분노가 치솟았다. 당혹감이 밀려왔다. 뭐 하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의 얼굴. 서윤 씨, 나가세요. 잠깐만. 나가라고요. 서윤이 준호의 팔을 붙잡았다. 끌어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복도로 끝까지 빈 방을 발견했다. 문을 열었다. 준호를 밀어 넣었다. 쾅 문이 닫혔다. 둘만 남았다. 왜 왔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벽에 기댔다.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아버님께 사과하러 왔습니다. 20년이나 지나서요? 늦었다는 거 압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서윤이 소리쳤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쾅. 서윤이 참지 못하고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20년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만에 나타나서 뭐가 달라져요? 준호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럼 왜 왔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용서. 서윤이 비웃었다. 내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집은 망했어요. 아버지는 20년을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되고 구겨진 메모지. 이걸 보시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뭐예요, 그게?
서윤이 메모지를 낚아챘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약혼식 일주일 전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문구점 뒤편 작은 방에서 아버님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문자 한 통으로 끝냈잖아요. 우리 그만하자.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게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걸 읽어보세요. 20년 전 아버님이 제게 주신 겁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준호야, 너는 윤희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구나.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날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 방 안은 고요했다. 20년 동안 봉인됐던 진실이 이제 열리려 하고 있었다. 서윤과 준호가 마주 앉았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20년이에요. 20년, 그동안 어디서 뭐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믿었습니다. 뭐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찾아왔다고. 서윤의 눈이 커졌다. 우리 아버지가요? 네.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그 대가로 파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도 안 돼. 서윤이 소리쳤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떻게 아버지가 딸의 사랑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냐고 강 회장한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눈을 감았다. 강 회장이 보여줬습니다. 영수증을, 아버님 서명이 있는 차용증을,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 서윤 씨가 평생 저를 미워하며 살게 해달라고. 서윤의 숨이 멎었다. 그게 아버님의 조건이었다고. 거짓말. 저도 절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준호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아버님도 인간이니까. 빚에 짓눌려 살던 분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서윤 씨를 위해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바보 같은.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강 회장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죠. 모든 게 강 회장의 각본이었다고. 뭐라고요? 차용증도 조작. 아버님 서명도 위조. 조건도 강 회장이 꾸며낸 거였습니다. 서윤의 세계가 흔들렸다. 왜 그런 짓을? 저를 무너뜨리려고.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님을 악인으로 만들고 첩의 자식인 저를 절망시키고 서윤 씨를 영원히 상처 입히려고. 미친. 20년 동안 저는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아버님을 원망했고 나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준호가 서윤을 바라봤다. 미안합니다. 진실을 알아보지 못한 제가 더 나쁜 놈입니다.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강 회장, 준호의 아버지,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모든 것을 조종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서윤 씨도 저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20년의 거짓과 진실이 교차했다. 인쇄소 뒤편 작은 방에서 아버님과 준호 씨가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당신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결혼을 깨지 않으면 서윤 씨 집안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준호 씨가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그룹을 나가더라도 서윤 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서윤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준호가 눈을 감았다. 내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준호가 소리쳤다. 아버님은 모든 걸 아셨어요. 약혼을 깨지 않으면 강 회장이 보복할 거라는 것도. 그래서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기로 하신 겁니다. 무슨 약혼금을 돌려주고 관계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서윤 씨가 덜 다치는 길이라고. 저더러 문자 한 통만 보내라고. 우리 그만하자고.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니야. 아버님 앞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10번도 넘게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아니라고요.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가 왜 서윤 씨를 지키려고 하신 겁니다. 제가 무릎 꿇고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준호의 목소리가 끊겼다. 이게 우리 윤희가 덜 다치는 길이다. 너도 윤희를 사랑한다면 여기서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은 메모지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다. 준호가 천장을 올려다 봤다.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문구점 뒤편 작은 방 기억하세요? 물건 보관하던 그 작은. 제가 마지막으로 간청드렸죠. 서윤 씨를 지키겠다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돈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요. 아버님이 웃으셨습니다. 준호가 눈을 감았다. 슬픈 미소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넌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 회장은 가만 안 있을 거야. 인쇄소를 망하게 만들 거고 윤희 엄마한테도 해코지할 거야. 윤희는 그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 거란다. 내 사랑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될게 내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게 만들겠다. 준호가 주먹을 쥐었다.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준호의 목소리가 끊겼다. 약혼금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윤희가 덜 다치는 길이다. 너도 윤희를 사랑한다면 그만두거라.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그만하자고. 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준호가 눈을 감았다. 아버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윤희를 지켜줬어. 라고 말도 안 돼.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서윤 씨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준호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차라리 자신을 원망하며 사는 길이 낫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서윤은 메모지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준호가 떠난 뒤 서윤은 혼자 남았다. 빈 방 안, 구겨진 메모지, 그리고 쏟아지는 감정들. 충격, 배신감, 그리고 분노.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내 인생인데, 내 사랑인데.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한테는 선택할 권리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준호를 미워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게 다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니. 딸을 지키려고 그게 지키는 거예요. 서윤은 영정을 외면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밤 11시.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서윤은 복도를 걸었다. 정처 없이. 그냥 걸었다. 서윤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남자였다. 낯이 익었다. 저 인쇄소 옆 문구점에서 일하던 김철수입니다. 아버님과 오래 알고 지낸 아저씨. 서윤이 기억해냈다. 어릴 적 자주 봤던 얼굴. 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김철수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20년 전 그날 밤 저도 있었습니다. 문구점 뒤편 작은 방에서 서윤의 심장이 뛰었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저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혹시나 나중에 서윤 씨가 진실을 알게 될 때를 대비해서.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날 강준호 씨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자기가 그룹을 나가겠다고 맨손으로 시작해서 서윤 씨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서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아버님이 말씀하셨죠. 준호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 강 회장은 절대 가만 안 있어. 윤희는 재벌가에 시집가서 평생 고개 숙이고 살게 될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란다. 아버지가. 그러면서도 아버님은 떨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김철수의 눈이 붉어졌다. 철수야, 난 겁쟁이야.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나약한 인간이야.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내 딸만큼은 지키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셨어요. 돈과 현실 앞에서 흔들렸고 두려워하셨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 혼자 짊어지신 거죠. 서윤 씨가 죄책감 없이 살기를 바라면서 김철수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그 방에서 눈물 흘리던 세 사람.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장례식장 복도 끝, 영정이 보였다. 천천히 걸어갔다. 영정 앞에 섰다. 아버지. 서윤이 무릎을 꿇었다. 이해하려고 해볼게요. 아버지의 선택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만 버려진 줄 알았어요. 나만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서윤이 영정을 올려다봤다. 세 사람 모두 그날 상처를 안고 살아왔구나.
준호도,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사랑했기에, 아파했기에 살아남기 위해 버텨왔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사랑해라는 말의 뜻을. 영정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그 웃음이 조금은 이해됐다. 강 회장은 가만 안 있을 거야. 인쇄소를 망하게 만들 거고, 윤희 엄마한테도 해코지할 거야. 윤희는 그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 거란다. 내 사랑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될게. 아버지의 음성이 귓전에 맴돌았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뒤로는요. 해외로 나갔습니다. 강 회장의 눈을 피해. 그리고 20년 동안 준호가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서윤 씨 몰래 인쇄소 빚을 갚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통장을 받아든 서윤의 손이 떨렸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께 약속했으니까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서윤이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나타나지 마라. 그 약속을 지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아버님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서윤은 메모지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2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20년 동안 증오했던 이름.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아버지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모든 걸 혼자 짊어지신 거네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빈 방 안에 침묵만 흘렀다. 준호가 떠난 뒤 서윤은 다시 영정 앞에 앉았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장례식장은 깊은 밤에 정적에 잠겼다. 서윤은 멍하니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낡은 지갑, 일담한 책,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희에게 손이 떨렸다. 서윤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내 곁을 떠났겠구나. 20년 전 그날 아빠는 내가 미워할 사람을 하나 만들었단다. 강준호라는 청년을. 하지만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었어. 너를 진짜 사랑했고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했던 애였지. 다만 아빠가 그 길을 막았을 뿐이야. 아빠는 알고 있었어. 강 회장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지. 인쇄소도 가게 권리금도 모든 걸 날려버릴 거라는 것도. 그래서 아빠가 먼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단다. 준호가 아니라. 아빠가 너는 준호를 미워하며 살았겠지. 아빠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무소불위의 강 회장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미워하며 살기보단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나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놔도 될 것 같구나. 준호는 20년 동안 너를 잊지 않았어. 몰래 인쇄소 권리금을 갚아줬고
철수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할 때도 장학금 이름으로 돈을 보냈지.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그 애가 얼마나 미안해하며 살았는지. 유나, 이제 그만 미워하렴. 준호를 미워하지 말고 너 자신도 미워하지 말고 아빠가 평생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거야. 그래도 넌 다시 사랑해라.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단다. 딸 서윤에게 아빠가 쓴 편지를 읽고 나서 서윤은 통장을 펼쳤다. 통장에는 20년 전부터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다. 이름은 익명하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다. 이 돈이 누구의 것인지. 준호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준호가 보낸 돈, 남은 대출금, 가계세. 나중에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함. 하지만 돌려주지 못했음. 유나, 이 돈은 내 거야. 준호한테 고맙다고 전해주렴. 서윤은 편지와 통장을 꼭 껴안고 오열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도 딸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을 준비하며 이 선물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새벽 5시 장례식장 뒤편. 작은 정원에 준호가 서 있었다.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피우지는 않았다. 그냥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담배 피우세요? 서윤의 목소리에 준호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아, 아니요. 그냥 저도 안 피워요. 서윤이 준호 옆에 섰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새벽 하늘을 바라봤다. 편지 읽었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통장도 봤어요. 20년 동안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요? 약혼도 깨졌는데. 준호가 서윤을 바라봤다. 제 마음까지 깨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서윤의 눈가가 또 다시 뜨거워졌다. 2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윤 씨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준호가 손에 쥔 담배를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다. 이제는 무릎 좀 펴도 될까요? 아버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애초에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편지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럼 서윤 씨는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윤이 솔직하게 답했다. 2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윤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그만 무릎 좀 펴고 살아요. 당신도. 저도.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대신 서윤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밥 한 끼는 살게요. 아버지 대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사드려도 모자랄 겁니다. 그럼 천천히 갚아요. 20년 걸렸으니 앞으로 20년 더 있잖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준호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서로를 끝없이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미움이 아닌 용서였다. 그리고 그 용서는 두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6개월 후 서윤은
작은 북카페를 열었다. 아버지가 남긴 인쇄소 자리에 준호는 그 북카페의 첫 번째 손님이 되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밥은요? 그건 다음에 약속이에요. 네, 약속입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20년 전 멈춘 시간을 다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미움 대신, 용서를 상처 대신, 이해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사랑을. 이 사연이 사랑으로 아팠던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